네, 9시 정각이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당황하셨겠어요. 너무, 아, 네. 너무 카메라가 네. 깜깜해가지고. 네, 아, 될 수 네. 있으면 좀 켜주시면 좋고요. 오늘, 저희가 개념 수학에 대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모신 분이 최영수 원장님이시고, 그 블로그나 통해서 보셨겠지만, 진짜로 우리나라 교육의 1번지 강남, 그 중에서도 대치동 수학원 원장님을, 대표 원장님을 보셨거든요. 진짜 어려운 기회에 오늘 너무너무 바쁘신데 8시 30분에 강의 끝나고 바로 저희가 아, 납치하다시피 네. 모셔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귀한 시간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현재는 수학의 열세 대표 원장님이시고 CMS 에듀케이션 초등 경시팀장 하셨고 대치 수학의논 대표 강사도 하셨고요. 뭐 이전 이력은 더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지금도 학원은 뭐 홍보나 하지 않더라도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아, 앞으로 네. 잘 네. 맞이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수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 다들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 자녀들 공부할 때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제가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그 어머니들께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좀 수학이란 과목이 워낙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인데 사실 이걸 굉장히 오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방금 조금 전까지 수업 끝나고 지금 일로 왔는데 조금이나마 학생들이 이렇게 좀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수학을 왜 공부해야 할까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자,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될까? 보통 학생들이 처음에 학원에 오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학원을 보내기 시작할 때가 보통 뭐 한 이전보다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요즘에는 뭐 한 2학년부터 와서 하고 또 그 전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점점 이게 수학이 좀 과열돼 가고 있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근데 학생들은 그냥 공부하러 그냥 왔어요. 왔는데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 많은 시간을 하거든요.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될까? 그 다음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래서 why하고 how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지금 항상 그랬지만 최근에 우리들 상황을 보면은 점점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들이나 이렇게 학생들을 봐도 어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초등학생인데 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들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요. 라고 네, 초등학생이 이미 너무 달관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우리들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초등학생들이 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불안하고 학생들도 불안하고 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사람은 다 누구나 알고 있죠. 스티븐 잡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과정을 바꾸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문이과 통합형 인재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문과적이면서 또 이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러면서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 능력도 있고 이러한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이, 베이조스,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이런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일까요? 그 사회가 정말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지식의 기반에는 가장 그 기본에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은 금융, 경영, 공학 등 모든 학문의 기본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선 이런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과연 이때 나의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절대 실력이 필요하다. 네. 절대 실력이 뭘까요? 자, 이게 이 대한민국과 타이완 간의 이제 그 경기인데 여기 보면 다 텐텐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사실 양궁 선수들이 훈련할 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관중들이 야유하는 거, 또 뭐 바람. 그러니까 사실 이 화살이 쏴가지고 텐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작은 그 관역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국가대표 되는 자체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러한 훈련을 할 때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활을 모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코치를 모셔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절대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흔들리지 않는 수학 실력을 갖춰야 된다. 네, 이게 목표고요.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네. 제가 참 되게 아이러니하게 전 대치동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절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는 첫 번째가 내 아이를 비교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비교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학생들은 자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사실은 느끼고 있는 이 압박감은 사실 부모님의 상상을 초월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원에서 많은 아이들을 10년 이상 시켜봤잖아요. 그리고 교육 특구라고 말하는 대치동에서 10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했고 또 정말 명문대, 소위 말하는 뭐 명문대라고 하는 스카이에 다 아이들을 보냈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렇게 10년 이상을 가르치면서 느낀 거예요. 내 아이를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수학 흥미를 갖도록 한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수학 흥미는 둘째야. 나는 이미 급해. 지금 철수 엄마는 지금 어디를 이미 하고 있고 지금 영희 엄마는 지금 벌써 어디를 나가고 있어요. 엄마들 만나면 이제 뭐 여기 대치동도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엄마들 교육 얘기밖에 안 해요. 뭐 이렇게 뭐 누구는 어디를 했다더라, 어디를 나갔다더라. 근데 사실은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마라톤하고 비슷해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나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이에게 수학 흥미를 갖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왜 개념에 대해서, 수학 개념에 대해서 하는데 왜 이런 걸 하나요? 근데 전 이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올바른 공부 방법과 학습 습관. 그렇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공부 방법과 학습 습관. 이거는 아이가 평생에 걸쳐서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가서도 이 습관은 남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개념 이해는 수학 공부의 시작이다. 네, 네 번째가 개념 이해는 수학 공부의 시작. 네, 이거는 제가 좀 갑자기 사실 설명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원은 설명회를 거의 하지 않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명회를 거의 한 번 했구나 최근에. 근데 뭐 학원 설명회는 안 했어요. 그냥 어머니들이 알아서 좀 제 자랑 같지만 네, 제가 이거 공부방 처음 시작할 때인데요. 제가 구멍가게처럼 하고 있을 때인데 저를 찾아내서 그 쓰러져가는 세계 그 외진데 있는 거기를 저를 찾아내가지고 수업을. 그러니까 저는 대치동 어머니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또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뭐 아이들을 맡기시고 했는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인데 저는 기존의 어떤 그 학원 공부 스타일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지금도 대치동에 있지만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고 기계처럼 뭔가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이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교육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공부방을 차리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가진 노하우를 다 쏟아부어서 하되 나의 어떤 철학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한 어머니가 한 말이 기억나요. 그 학생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저를 따라서 이제 왔어요. 제가 공부방까지 왔는데 어머니가 아휴 내가 잘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결과적으로 제가 만든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공부를 했고 지금 서울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 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합격한 이후에 저한테 그 파리바게뜨 빵을 이렇게 잔뜩 사가지고 그래서 저랑 상담할 때도 항상 어머니가 이렇게 빵 사오셨는데 서울대 합격하고 나서도 이렇게 빵을 사가지고 학생이 왔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멀리서 봤는데 막 이렇게 입이 여기 귀에까지 이렇게 걸려 계시더라고요. 아들이 서울대를 갔으니까. 그 모두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 할 때 오히려 결과가 좋았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반에 공부방에 이제 아이들인데 저는 체스를 많이 아이들을 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못해요. 제가 학원이 좀 크고 나서는 이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공부 가르치느라고. 근데 이때는 아이들한테 이런 쉬는 시간 잠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흥미를 주기 위해서 수학은 놀이다. 수학은 게임이다. 이러한 그런 거를 세뇌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원이 좀 이전을 했죠. 확장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곳으로 왔고 학생들이 굉장히 몰입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거 인원수가 이제 15명에서 30명 됐고 뭐 이제 현재 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6층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고 30명에서 60명 뭐 이렇게 됐고 제가 이제 학생들 이런 식으로 지도할 때 제가 이 학생한테 너 집에 가라 이랬는데 안 가요. 그래서 네, 나 너 집에 가. 그런데 좀 더 하다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들이 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은 굉장히 놀라운 잠재력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워주면 돼요. 근데 그게 깨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계속 자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학생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를 당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제도 하에서는 1등도 불안해요. 1등 뺏길까 봐. 그래서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 학생이 이제 이런 흥미를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저기 선생님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 좀 부탁이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요? 그랬더니 저는 뭐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줄 알았더니 선생님 우리 아들이 금요일 날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좀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애가 이제 공부하느라고 금요일 날 막 너무 늦게 자니까 엄마가 걱정을 하셔가지고 근데 사실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방과 양방의 차이랄까? 그냥 양약은 그냥 넣으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데 한약은 체질을 바꾸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정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60명에서 갑자기 120명까지 학원이 점핑을 했고 지금은 이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현재 또 동작구에 수학의 열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저희 같은 철학을 공유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 네, 세계로 나가는 학원.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뭐 브라질이나 해외, 그러니까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좀 해외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학 때 코로나 전에는 뭐 인도, 뭐 미국, 영국, 뭐 중국 다양하게 뭐 미국에서도 많이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해외 학생들도 수업을 온라인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 표정, 이거 제가 엄마한테 허락은 안 받았는데 이 표정 보세요. 이게 학원에서의 표정입니까? 이게? 근데 이런 표정이 나옵니다. 네. 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이다. 네. 그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의지로만은 안 돼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자, 이 학생은 펜스테이트에 합격한 학생인데 4년 동안 저한테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수업을 여름방학마다 들었는데 이 학생이 처음에는 실력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네가 펜스테이트에 합격했니? 그러니까 수학이 4년 동안 꾸준히 오른 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대요.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 그랬더니
선생님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믿어주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을 신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마음 바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수학은 노력하기 전에 재미가 있어요, 별마다. 제 닉네임이 0인데 0. 네, 노력하기 전에 야, 너 공부해.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가. 요즘 애들 재미없으면 안 해요. 요즘 애들은. 자, 하기 시습지면 불역열호. 네, 첫 번째 이제 전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에게 수학적 흥미를 갖도록 돕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수학 노트를 사용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아이들을 10년 이상 이제 보고 처음엔 전 노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안 할 수 있지. 그냥 책에다 할 수도 있지. 그랬는데 제가 10년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노트를 한 애들이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깨끗하게 한 애들은 좋은 대학을 가요. 네. 또 효율적인 학생 무엇인지 찾아내자. 사실 너무 막 요즘에 이제 막 문제 폭탄 줘가지고 너 센 다 풀고 문제집 한 4권 풀고 이렇게는 네, 물론 그렇게 하면 성적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도 쉴 시간도 필요하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좀 밸런스가 깨져 있죠.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참 이거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날리던 아이들 소위 뭐 초등 경시 뭐 이러다가 중학교 되는데 갑자기 셧다운 현상이 와서 어머니들이 너무 당하는 경우 좀 많이 봤어요. 특히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때 막 하루에 막 6시간 이상씩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월수금 막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그 무서운 중2가 되는 순간에 공부를 놉니다. 그럼 엄마가 못 막아요. 이건 왜 그러냐? 처음에 흥미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공부시킨 거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건 그 학생 잘못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학년별 로드맵. 이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네. 자, 기양하는 공부 좀 더 재밌게 하자. 이게 제 철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학 독서. 그러니까 저는 이 학생이 초등학생이다. 이러면 수학 독서, 박물관 같은데 뭐 과학 박물관, 수학 박물관, 아빠 엄마가 같이 데려가는 거, 여행하는 거. 전 여행이 왜 중요하냐? 우리 학원 학생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진도를 딱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개인 진도라서 아무 때나 여행을 가세요. 근데 저는 여행 가는 학생들을 굉장히 이렇게 응원해 줍니다. 잘 갔다 오라고.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학생들은 초3부터 뭐 시작이라 하고 초4, 5, 6, 중1, 2, 3, 고1, 2, 3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 입시를 끝내는 원동력이 뭘까요? 그 조은정 대표님도 아시죠? 네. 엄마와 유대관계, 아빠와 유대관계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여행을 하고 즐거운 기억이 있는 학생들은 그게 원동력이 돼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행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체스. 이 체스가 제가 한번 체스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학원에서. 근데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 게 이거 체스 잘하는 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닌데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신기하다 보니까 체스 머리 쓰는 이 체스 머리랑 수학 연산의 이 순차적인 이 뇌 흐름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체스에 어릴 때 또 교구 사용하는 거, 손을 사용해서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 깨닫고 또 수학 습관을 들이는 거.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제가 김포에 있는 신디 원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독서에 대한 유대인 자녀 교육에 대한 전문가신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분이 저랑 좀 잘 아는데 이렇게 독서에 대해서 저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체스. 체스 쉬는 시간에 체스 하라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 이제 수학 시간이야. 수학 게임 시간. 그럼 아이들은 수학과 게임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착각을 해요. 수학이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착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한 수학의 흥미를 유발하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제가 이제 수학의 눈이라는 학원에 있었는데요. 어디 갔어? 네. 아 이거 거기서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걸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노트 쓰기 이런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다 체화가 됐죠. 제가 거기 이제 강의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 쓰는 노트입니다. 이거 오늘 찍은 거예요. 학생 풀고 있는 거. 깔끔하죠? 지금 아마 보고 계실 텐데 그 누구지? 예원이 어머니. 네, 예원이 노트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학 노트가 됐다. 수학 게임 끝났습니다. 네, 기본기는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 노트가 안 됐다. 그냥 좀 힘든 거예요. 좀 앞으로 많이 해야 돼요. 자, 폰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 그래서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익숙해질 뿐이다. 네, 굉장히 특이하죠? 수학이 이해하는 게 아니래요. 익숙해질 뿐이다.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엄마 나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아까 질문지를 좀 봤는데 학생이 하나도 못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얘기해 주세요. 그 아들하고 딸한테. 얘야 수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아직 네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나요? 아니요. 유명한 학자 폰 노이만. 자 외워보세요. 폰 노이만. 여기 18세 이렇게 젊을 때 세계적 수준의 논문을 발표한 폰 노이만이 한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맞고 이분은 좀 나이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이전보다. 수잔 골딩 미도라고 시카고 대학 심리학과 교수신데 수학 공부는 손으로 익숙해지는 것이다. 단순히 좋은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네, 대치동에 좋은 학원 많고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많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인터넷만 키면은 인터넷 강사 많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수학 잘 하나요? 수학 잘 하나요? 못해요. 이게 자기 손으로 써야 돼요. 자기 손으로. 그래서 좋은 수업 듣는다고 상장 도움 되겠죠. 하지만 자기가 손으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수학의 눈을 찾아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 나오는데 루프스카라 그래요. 이러한 문제풀이 단계 7단계. 처음에 리드 문제 읽기. 그 다음에 언더스탠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한 다음에 포뮬레이트 이 도식화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읽고 이해도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 좀 자녀분들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읽었어. 근데 이해가 안 돼. 이해했어. 이해하는데 식 써야 돼. 특히 활용 같은 거. 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찾아. 그 다음에 계산해야 돼요. 계산 지겹죠. 그 다음에 답을 구하기. 또 검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루프스카 7단계예요. 그 첫 자를 따서.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는 부분이 개념 부분이죠.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문제 읽고 파악하고 도식화하는 것까지가 개념 부분. 이 아래까지 다 잘하는 학생을 소위 상위권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은 제가 사실 수학의 눈에 합격하게 된 게 강사를 할 때 제가 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당시 지금 대표님의 그 원장님의 형의 아드님이 우리 학원에 또 다녀요. 신기하죠? 근데 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고 제가 면접을 갔어요. 그랬더니 합격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의 눈에서 좀 일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루프스카. 자, 이 학생은 미국에서 온 학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생이 우리 학원에 한 5년 정도 다녔어요. 5년. 이게 대치동에서 한 학원 5년 다닌다. 되게 어려워요. 여기는 한 6개월이면 옮기고 막 이러는 동네인데 근데 이 학생 표정 보세요. 지금 제가 연출한 거 아닙니다. 연출한 거 아니. 웃고 있잖아요. 이 학생이 저희 학원은 이제 100점 맞으면 장학금을 주거든요. 5만 원 많이 주죠. 근데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이럽니다. 그 어머니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보상 효과를 주세요. 너 이번 100점 맞으면 그건 걸어도 됩니다. 100점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이 한 2번인가 연속 100점 맞고 3번째 하나 틀렸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거의 중학교 와서 수학 문제를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아니 원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러시더라고요. 여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니 원래 다 100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은 보세요. 웃고 있죠? 이게 가능합니다. 네. 수학은 다 따라해 주세요. 수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익숙해질 뿐이다. 이게 되게 맞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오늘 또 찍은 건데, 이 오른쪽은 이제 플립북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저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런 걸 좀 가지고도 공부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노트를 되게 많이 쓰는데,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정리를 잘했죠. 이 상태가 되면 수학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개념 이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리노트 쓰는 게. 또 개념 정리 노트 쓰는 거. 자, 이건 제가 줌 수업하는 모습인데 손을 다 사용하고 있죠. 손이 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아이들은 실력이 안 됩니다. 일단 써봐야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그래서 줌 수업을 할 때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손을 많이 쓰니까. 자, 무조건 많은 시간. 제가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하는데 저도 많이 남기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도 많이 남기네요. 근데 너무 많이 남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자, 그리고 그게 어느 기준은 모르겠고요. 그 좀 더 재밌게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압니다. 그게 어느 선이 있어요. 학생들이. 자, 그리고 이게 대치동 풍경이 옛날 사진인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제 저도 학원장이지만 저도 놀래요. 저도 10시에 퇴근하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그래서 막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막 선생님 제가 여기 살지만 전 섬에 가고 싶어요. 그래, 나도 가고 싶다. 뭐 그냥 매일 이렇죠, 매일. 네, 네. 자, 근데 저는 이제 좀 공부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 이겨야 된다 이런 공부는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공부랑 진짜 공부 있는데 뇌파가 이 강의 들을 때 어떤 상태냐. 여기 지금 TV 보는 거랑 수업 듣는 게 뇌파가 똑같아요. 놀라셨죠? 제가 왜 이렇게 학원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학원 홍보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제 방식이 다 여기 학원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수업을 다 듣고 왔어요. 어느 학원에서. 수학상을 다 듣고 왔는데 제가 문제 풀려고 하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학생이 왔어요. 이런 학원 싫대요. 왜냐하면 딴 학원은 가면은 그냥 앉아서 쉴 수 있잖아요. 선생님 설명하는 동안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머리 안 쓰면은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자기가 자기 머리로 해야 돼요. 손을 써가지고. 놀랍죠? TV 보는 거랑 수업 듣는 게 뇌파가 똑같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여기 보시죠. 자, 강의 수업 시간은 공부 시간을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예 수업 시간 자체를 공부 시간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좀 어떤 분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왔는데 진도가 좀 느린 것 같고. 그리고 끝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답답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적응 안 되시는 분들은 3개월 안에 다 나가십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계속 돌아요, 학원들. 왜냐면 공부 습관이 안 생겼으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좋은 수업 듣는다고 성적 나오는 거 아니라고.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최상위권은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자, 이건 EBS에서 한 건데 저도 좀 이렇게 좀 놀랍게 봤는데 여기 굉장히 막 뭔가 떠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이렇게 떠들면 야, 이 꿀밤한데 맞아요. 야, 조용히 하고 공부해. 그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네, 막 떠들고 있죠. 네. 막 떠들고 있죠. 또 모여서 공부해. 특이하게. 그죠? 자, 유대인 하브루타 공부법. 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다 보면 사고가 명확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다 보면은 뭐 이런 말하는 거 요즘 유행이죠? 네. 그 다음에 자신이 배우는 걸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잘 나가는지 아세요? 교육법이 달라요, 우리랑.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철학이 달라요. 전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유대인 공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뻗어나가려면.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 잘 나가요.
그러니까 그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개념 노트 작성도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맞아요. 이것은 독특한 학습 방식으로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배우는 하브루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방식으로만 수업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업을 하고 나서 어느 부분 시간은 따로 떼는 거죠. 부분적으로. 자, 토론하면서 공부한다. 자, 여기 보면은 공부랑 진짜 공부. 자, 위에 렉처, 수업 듣는 거 5%입니다. 효과. 읽는 거 10%.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20. 데몬스트레이션, 디스커션, 토론이 50%. 자, 마지막 practice doing하고 teach others 서로 알려주는 게 90%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치동에서 수학 실력이 가장 많이 느는 사람은 누굴까요? 선생님들. 가르치니까. 저도 가르칠 때 수학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물론 뭐 그 전에 더 잘하긴 했죠. 그 전에 더 잘하긴 했는데 대체로 가르칠 때 많이 늡니다. 공감하실 거고요. 자, 그렇게 하면 혼자, 이 사람 이게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법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 너 누구랑 경쟁해라 하지 마세요. 같이 토론하면서 하게. 친구예요. 경쟁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하면 때론같이.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주변을 경쟁자로 생각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학창시절 6년, 이렇게 7년 다니는데 주변 경쟁자라는 건 너무 불행하지 않나요? 유대인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밥파이크 교수의 창의적 교수법인데요. 전 이게 학원에 붙여놨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로를 느끼게 해라. 너 공부 왜 하는지. 자, 개인적인 책임감을 키워주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지속시켜라. 그죠? 그 다음에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 그 다음에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게 엄청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저 학생들한테 하는 거 되게 칭찬하는 거밖에 없어요. 야, 너 많이 늘었다. 야, 너 옛날에 이건데. 그 학생들 3개월 칭찬 먹으면 날라다닙니다. 혼나도 안 엄마들 이상하지. 얘가 왜 이러지? 칭찬해줬거든요. 그냥 어디 가도 칭찬 못 받던 애인데. 저는 수학 못하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아니야, 너 굉장히 잘하는, 너는 잠재 능력 있어. 근데 그런 게 저는 이제 보이거든요. 하도 오랫동안 해서. 근데 그런 애들은 결국엔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리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전한 경쟁을 하게 해라. 스스로 즐겨라. 공부도 좀 즐기는 게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라. 개인적 동기를 인정하라. 참가자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해라.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게 해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11번. 좀 물어보시고 같이 협의해서 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놀란 거는 옛날에는 엄마들이 학원에 애들 데리고 오면 그냥 엄마가 결정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상담이 끝나면 학생하고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엄마가 그냥 학원 선택했는데 요새는 학생이 좀 세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를 많이 하시고요. 학생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너 뭐 하고 싶고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요. 이게 학년별 로드맵인데 이게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그 다음에 4학년, 6학년, 중1, 2, 3, 고1, 2, 3 이렇게 공부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간에 설명하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거는 좀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초1, 2 때는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아이가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푹 빠져본 경험, 아빠와 엄마와의 행복한 기억, 여행, 책 읽어주기, 수학 게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이사 왔거든요. 근데 좀 불행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 4학년 여기 이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씩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3, 4학년의 교과 중심으로 해야 될 때가 됐고요. 아까 1, 2학년 때는 창의사고력이라든가 연산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3, 4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독서는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요. 프리노트 쓰는 거. 이게 프리노트가 안 되면 평생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 학생은 아무리 이해를 빨리 해도 실수를 많이 해서 좋은 데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개념 정리하는 거.
자, 이것도 오늘 찍은 노트. 좀 잘한 애 거 찍었고요. 자, 교과 준비랑 수학 독서 이런 거는 유지하시고 이 4학년, 5학년 때 그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전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제 제자들 중에서도 잘된 학생들이 이때를 저랑 같이 보낸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저랑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결국은 폭발적으로 중학교에 가서 실력이 나옵니다. 고등부까지. 자, 그리고 이게 초 6학년 때는 이렇게 개념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중학교 때 푸른 문제집 양 보통 시험 때 저 정도 풀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학생들이 괴로워하면서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이미 저한테 세뇌를 다 받았거든요. 수학은 즐거워. 수학은 재미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합니다. 아까 그 웃는 학생 표정 보셨죠? 그 남학생. 그 학생도 이렇게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웃으면서 해요. 수학이 재밌는 줄 알고.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고등학교 이런 수학책 같은 걸 읽으면서 이 사고를 넓혀가는 것은 중요한데요. 좀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문제풀이 위주다 보니까 이런 인문학적 독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1, 2까지 많이 책을 읽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제자 중에서 이제 좋은 대학 간 뭐 서울대 간 학생 예를 들자면 "너는 어떻게 공부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2, 3은 거의 혼자 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학원 비중이 높고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네, 상위권 아이들 비중이 더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초등학교 때보다 점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어머니들 아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공부부터는 끌고 못 갑니다. 한번 해보셔서 알 테지만 중학교까지는 끌고 가요. 고등학교는 본인이 미쳐서 날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수학을. 그 제 제자 같은 경우는 고2, 고3 때 핸드폰도 없애버릴 정도로 몰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수학에 얻은 그 기반이 잡히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비중을 낮춰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래서 저는 뭐 고1 때까지는 다 고등수학 끝나시고 고2, 고3은 정리 이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식스팩 한 건데 옛날 자 여기 보면 여기 좀 웃긴데 그림이 라이언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여기 그 남자들 복근 보면은 빨래판 복근 이게 로망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할 때 이 오른쪽이 고등수학인데 고등수학을 하기 전에 이 중등수학 식스팩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보통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이걸 완성된 애들은 중학교 가면 최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등부에 가서 이게 완성된 애들하고 싸우는 일반 학생들은 너무 괴롭고 그 미치죠. 막 너무 잘하니까 애들이. 그래서 요거를 완성해 주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수학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건데 수학은 전체적인 흐름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횡방향, 종방향으로 얽혀 있는데 이게 선행을 너무 무리하진 않고 어느 정도 해줬을 때는 이 자기가 수학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공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선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선행 반대했는데 저도 한 10년 정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선행 한 학생을 이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 사고가 벌써 확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것까지 통으로 같이 보고 있어요. 중1 문제를 풀지만 중3 것도 알고 있다고요. 그러는 학생들은 수학을 더 넓게 보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행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개념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횡방향, 종방향 이렇게 돼 있고요. 그 구조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학생은 최상위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행동 변화에 필요한 시간 이런 21일, 행동 변화가 습관되는 시간은 66일이다. 다 알고요. 네. 상위 1%는 주기적인 복습과 시험을 한다. 이건 뭐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 워낙 유명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학교 수업 직후나 그
너무 멀리 가지 않게 문제집을 복습하는 게 좋고, 또 최근에는 선행 시기가 많이 빨라졌잖아요. 자, 그럴 때는 선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기존에 배웠던 부분들을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습을 순차적으로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어떤 질문 해주신 분이 이게 심한 문제 뭐 어떻게 못하고, 이거는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수학 인재 이렇게 했는데, 독서 역량, 정리된 필기 정리정돈 습관, 잠들기 전 다음날 준비물 완료, 스스로 진도 계획표 작성, 과제물 찾기는 혼자 한다. 이게 4, 5, 6학년 시기에 완성해 주실 5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4, 5, 6학년 때 완성이 된 학생들은 그냥 중고등학교는 살살 미뤄만 줘도 가죠. 이론상으로는요. 물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하겠지만, 자, 새로운 삶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아이들한테 꿈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꿈을 가지고 길을 걸어갑니다. 네. 그리고 네, 저고요. 어떤 학생이 저를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랑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수 그래도 올해 저랑 공부한 학생들은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또 효도하는 아이들로 네, 크고요. 또 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인생 방향성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 철학. 자, 3번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꿈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면서 이런 걸 찾아주셔야 되고, 부모의 교육 철학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리고 현대적인 학습 도구와 좋은 선생님. 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몇 번의 다이어트가 필요할까요? 이거 맞춘 분 뭐 선물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네, 한 번만 성공하면 됩니다. 네, 오늘 이거 들으셨으니까 딱 듣고 결심하셔서 자녀가 정말 훌륭한 학생으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